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식 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정재현 멘토님, 오늘 또 시장이 조금 약밥으로 마감은 했습니다만 동반 하락을 또 했어요. 자, 이 냉탕 온탕장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금일은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2034.10포인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0.08% 하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 이 시초의 흐름들은 갭상승 출발을 좀 했었습니다. 2040포인트대를 넘어서 0.52%, 0.5% 정도 상승했었죠. 2045.66포인트로 시작이 됐었는데요. 일단 기술적인 절반의 반등 폭이 일단 2040포인트대입니다. 전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40포인트대까지는 단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하락폭이 조금 컸습니다. 2040 언저리 즉 61선 부분까지 조정을 좀 받고서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면 2050포인트대까지도 상승을 시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하락이 과도하게 좀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외국인 쪽은 매도를 지속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특히나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6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기관 쪽 같은 경우는 5거래일째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1%, 2% 급락이 나온 부분들은 아니죠. 근데 여전히 좀 보시게 된다라면 이 전체 시장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신저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차, OCI,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테크인, 삼성트리오들은 다 박살이 났고요. 대우조선해양, 하나케미칼, 코스모화학 이런 종목군들은 코스닥 종목군들이고요. 대체적으로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큰 종목군들이 여전히 신저가의 모습들을 좀 그리고 있다라는 거. 낙폭과대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KCC나 그 다음에 아세아라는 신영와쿠르, 조광피역, 한진, 대웅, 한국제지 이런 종목군들 즉 정부 정책 수혜주다든가 아니면 내수 섹터들이 여전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차별화 시장이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낙폭과대 종목군들을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이들 종목군들 매매하셨다가는 아마 이번 올해가 끝날 때까지도 마음고생은 많이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낙폭과대보다는 추세주를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본다면 올라가는 종목군들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밀려 내려오는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어닝 시즌에 들어가서는 실적이 더 괜찮은 그런 섹터들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실적이 안 좋은 종목군들이 급락이 나오는 그런 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일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이 실적 우려감에 따라서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모든 섹터들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견조한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나름대로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추세적인 관점에서 놓고 종목군들을 선정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좀 소폭 밀렸습니다.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 내일장 전략까지 살펴주시죠. 예, 코스닥은 여전히 냉탕 온탕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하고 동반 상승, 동반 하락을 반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꼭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 구간이에요.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반복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구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9월 말까지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계속 상승 그리고 조정을 반복을 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 보시고요.
지금, 금일도 오늘 강하게 오른 종목이 있었죠. 그죠? 소리바다가 벌써 또 한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즉, 예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이런 음원 종목군들 중에 소리바다를 특히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이제 수익률이 80%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즉 종목에서 집중해갖고 80%대를 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금일 가족분들한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자, 한 해를 정말 투자를 해서 이런 종목군에서 집중해서 80%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이 정답이지 매일 5%, 2%, 또 마이너스 3%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올라왔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종목에서 집중해서 그것을 계속 분할로 돈이 생길 때마다 오를 때도 사고 내릴 때도 사는 그런 심지구든 매매를 진행했을 때가 오히려 훨씬 나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요새 아침마다 그 신문 강좌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말씀드리고 이 성장성을 잡아드리는데요. 제가 전일 잡아드렸던 전전일 잡아드렸던 종목이 대원화성이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분명히 기사가 나왔고 그런 부분들 잡아드렸는데 대원화성이 지금 며칠째 계속 오르고 있죠. 이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계속 공부를 통해서 성장성이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미래성을 가지고 효용 가치성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느냐,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예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한 부분을 체크해서 그게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쉽고 여러분들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죠?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체크를 하셔야 되고, 거기서 성장성에 올인을 하시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9월 말까지의 상승, 그리고 조정, 이런 반복의 움직임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좀 느긋하게 봐보세요. 이 종목이 확실한 성장성이 있다라면 그 종목은 결과적으로 소리바다처럼 이렇게 계속 쉼없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과연 이런, 소리바다처럼, 한 해 수익률을 70%, 80% 줄 수 있는 종목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목 상담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기법 놓치지 마세요. 대안주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입니다. 서울경제TV 경쟁사입니다. 예, 두 번째 곡입니다. 실적 성장주죠. 예. 참 힌트 기가 막힙니다, 아주. 예. 네,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한스바이오메드 매수하셨습니다. 16,000원에 100% 매수하셨습니다. 자, 한스바이오메드가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입니다. 올해 초부터 말씀을 좀 드리기 시작했었는데요. 12,000원대까지도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주가를 회복을 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한스바이오메드가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뼈이식제를 포함을 해서 피부 쪽이라든가 아니면 페이프 리프팅 이런 부분들, 가슴 성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해 추가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까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아니라면 일단 좀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사실 25,000원 이상 좀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000원짜리 때까지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좀 여유있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000원 자리대가 있습니다. 이 18,000원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익절을 좀 생각하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00% 시니까 일단 여유있게 좀 잡아드리더라도 수익 구간 좀 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휴비스인데요. 휴비스를 지금 조금 장기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600원에 비중 10%라고 7811님 남겨주셨는데, 자, 이 휴비스는 지금 섬유 업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섬유 업황들이 굉장히 다들 괜찮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박림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계속 신고가의 모습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섬유 업황 자체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비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긴 주봉상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박스권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죠. 이 박스권을 지금 상단을 일단은 뚫어놨어요. 이 박스권 상단이 11,900원대 자리대인데 여기를 뚫어놨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이 박스권 상단에서 이 박스권 하단은 1,200원대고요.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늘 이 박스권 상단에서 좀 밀려 내려왔거든요. 요걸 살짝 뚫었는데도 밀려 내려왔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중이 10%밖에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들고 가보는 전략을 좀 잡아볼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밀려 내려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만 몇백 원에서 여기까지 올라올 동안 비중이 처음에 조금 있다가 비중이 조금 많이 계속 줄은 거 아닌가 그렇게 예측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중 10%밖에 안 남으셨다면 전고점대 영역까지인 이 13,700원대 즉 13,500원 이상까지 한번 보시고 들고 가보신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원익 IPS를 매수하셨어요. 13,0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원익 IPS가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일단 보게 되면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상승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실적 향후에 대한 실적이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지금 자리대를 확대해서 보게 된다라면 이제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3분기 실적도 좀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이나 이런 부분들 3분기 EPS 증가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익 IPS도 나름대로 성장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 같은 경우 외국인 보유 수량을 보게 되면 2,800만 주가 넘는 그런 모습입니다.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상승 추세로 만들어냈던 게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럼 지금은 외국인에 대한 부분들은 변함이 크게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15,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한 11,000원 정도를 잡아놓고 봐야 되는데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차라리 10% 비중이시니까요. 한 10%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웹젠인데요. 1,390원에 비중 10%라고 1718님 남겨주셨네요. 자, 1,390원인데 최근에 아마 1,39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자, 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요. 한 1년 가까이 넘으셨는 것 같습니다. 1년이 넘은 관점에서 지금 들고 계시는 건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 좀 웹젠이 어떤 조금, 주가가 조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격도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아직까지는 심리적 이평선들이 위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 이걸 굉장히 강하게 들어야 이 심리적 이평선들이 고개를 위로 들게 되겠죠. 그런데 이걸 위로 들 때까지 이렇게 강하게 들어 올리면 좋은데, 실제는 그렇지 못해요. 여기서는 보통은 밀려 내려와서 어느 정도 행보 구간대가 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저항대에 지금 부딪혔다는 얘기고, 그 저항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대가 될 수밖에 없는 자리대였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또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일단은 조금 더 들고 와보셔야 돼요. 만약에 종가상 요선입니다. 요선을 무너뜨리게 되면
여기까지 밀려 내려오겠죠. 8,000원대까지. 그래서 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8,800원입니다. 요 종가상 요걸 또 깨게 되면 다시 한번 이 8,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일단은 저는 이 8,000 여기가 8,800원, 8,900원대죠. 종가상 그러니까 한 8,880원을 잡고 여기서 만약에 종가를 일봉의 종가를 8,880원을 깨게 되면 저는 8,000원 초반대의 재매수를 위해서 손절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8,000원 재매수를 한번 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CJ 제일제당을 매수하셨어요. 30%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수익이 제법 많이 나셨어요. 지금 보니까 30% 이상 수익권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내수 섹터죠.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아마 다른 경기 민감주들과는 다른 실적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일단 2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3분기 또한 마찬가지로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신고가죠. 지금 보게 되면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신고가입니다. 가보지 못한 길을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보유를 해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37만원이네요. 37만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 지속적으로 좀 들고 가보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동성제약입니다. 6,180원에 30%를 매수하셨다고 8617님 남겨주셨네요. 자, 동성제약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얘기를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아마 질문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아마 매수를 하셨던 것 같고, 자, 크게 지금 상승하고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죠? 조정이 들어오면서도, 지금 어떤, 이 선은, 즉, 월봉으로 보면 큰 장대 양봉 하나가 있고, 이제 음봉, 단봉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런데 주봉도 한번 봐보세요. 계속 지속적으로,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의 연속성을 띠고, 다 짧은 단봉,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의 음봉 하나가 나왔는데, 이 선을 안 깨면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다시 든다는 얘기겠죠. 그죠? 지금 이 선이 장대 음봉이 크게 나왔던 구간 있죠. 그 종가를 맞춰 놓으시면 돼요. 6,100원을 깨지 않는 한 들고 가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6,100원, 종가상 6,100원을 깨면, 저희도 차익 실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회원 종목이기 때문에, 가족분들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많이들 질문을 좀 하시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4,200원대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저희가, 매수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9,000원대 가서도, 매도를 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오르면 당연히 이익이 많이 벌어지면 조피로 들어오는 구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조피로 들어오는 구간이고 아직 주봉의 종가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내일까지 어떤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르면요. 제발 좀 따라가지 마세요. 그 따라가시면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못 견딥니다. 그 전에 미리 매수를 하셨으면 모를까 심리적으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싶으면 따라가는 전략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 자제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얼마든지 많은 종목군들이 나올 수 있죠. 성장성은. 그래서 또 다른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굳이 다 올라간 종목을 따라간다는 것, 이 매수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내추럴 엔도텍을 매수하셨네요. 48,5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오늘 5%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무상증자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상장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54,000원의 고점을 찍어주고 난 이후 추세 하단권역이죠. 44,000원대까지 밀려 내렸습니다. 우선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은 백수호죠.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좋은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 3분기 같은 경우는 82억 정도 82억 전 분기 대비해서 약 한 16% 정도 성장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주가가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가에 희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자리대가 약 49,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네, 48,5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뭐 거의 매수가 정도 부근인데요. 일단 조금 더 올려서 한 5만원 정도대 안착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44,000원 자리대에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저 5만원짜리대가 넘어간다라면 한 55,000원 정도 때까지 2차적인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세 하단이죠. 44,000원짜리대를 리스크 관리짜리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S넷입니다. 이거 자꾸 질문을 하시네요. 그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 내일 2%, 그리고 모레 마이너스 3%,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결과적으로는 한 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종목에 대해서 한 해 이내에, 1년 이내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거두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지, 그걸 가지고 자꾸 오늘 3% 떨어지면 또, 생각을 하고, 또 어제 올랐을 때는 또 아무런 얘기 없다가, 또 3% 떨어지면 또 종목 상담하고, 왜 여러분들의 어떤 매매 형태가 그리고 이렇게 변질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4,670원의 비중 10%라고 해요. 10%를 담을 종목도 아니고 사실 이 종목은 굉장히 장기 추세선상에 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걸 가지고 3% 빠지면 종목 상담하고 2% 빠져도 종목 상담하고 이런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바로 시청자분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런 거는 매일 일희일비하게 되면 차라리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종목 수익으로 전환이 되면 그냥 빠져나오세요. 그 건강 해치입니다. 그렇게 건강 해쳐가면서까지 주식할 이유는 없겠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시청자분이 지금 약간 손실 중이니 걱정돼가 또 메시지를 남기신 것 같은데 제가 SNS에 대해서 한두 번 강조드린 게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불안하실 매매면 4,700원대 이상 오면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이 종목은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안주 세 번째, 네 번째 힌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와우네요, 와우. 예, 네 번째입니다. 증권 방송이죠. 예. 나 힌트 진짜 이상하네요. 고급스러운 힌트인데요.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현대차요. 네, 현대차요. 예, 매수가격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22만 1,000원에 네. 비중이 100%거든요. 비중 100%요. 예, 전에 한번 상담 받으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세요? 이 현대차를 이거 제가 네. 그 한전부지 그 입찰 한 3일 전에 들어갔거든요. 네. 좀 기술적 반등으로 한 21만 1,000원대에서 네. 한 23만원까지 좀 보고 들어갔는데, 네. 아니, 이게 뭐 발표하고 나더니 그냥 쑥 빠져갖고 일하면 대응을 못해가지고, 네.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면은 좀 나오려고 하는데 반등도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아서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자, 일단 고민이 직장인 분이시라서 이게 대응을 못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예. 근데 이걸 또 단기로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네,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셨다고 했다라면 일단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좀 매도를 못 하신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인데요. 아마 이게 현대차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이게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 보게 되면 10조 5천억이죠, 한전부지. 예. 그게 일단 크게 안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냈던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환율적인 부분들이에요. 지금 네. 엔달러 환율도 109엔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원엔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날 양봉의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금일 다시 음봉으로 전환이 됐고 신저가의 모습들을 좀 기록했다라는 거는 당분간 이게 추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게 되면 아마도 지금 2013년도에 저점이 17만 6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예. 이 자리 때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반등이 좀 나와주기 때문에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됐었죠. 주가가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됐는데 이 자리대를 깨버리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 박스권 폭만큼 빠집니다. 원래 주가가. 그럼 주가가 이 폭만큼 빠져버리게 되는데 이 자리대가 보게 되면 18만원대 초반권역이에요. 한 18만 3천원 요 자리대가 되거든요. 예. 근데 요 지금 하락을 했을 때의 이 파동을 좀 보게 되면 언더슈팅이 나오게 되면 17만원대, 17만 5천원 정도대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18만 3천원에서 17만 5천원 이 자리대까지 언더슈팅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거의 이제 눌릴 만큼 눌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손절을 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크게 반등을 할 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한 20만원 정도밖에는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여유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유있게 보시게 된다라면 매수가 정도인 한 22만원 언저리 때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일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들은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 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네. 뭐 장기적으로 봐도 상관은 없는데 네. 일단은 뭐 좀 파업 같은 것도 좀 협상이 되고 네. 좀 내일 또 한전부지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거 좀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좀 가능이 좀 있나요? 나름대로 좀, 끝나게 된다라면 뭐,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겠지만,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뭐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라거나, 아니면은, 엔달러 환율이 더 치고 올라가거나, 그러면 오히려 현대차한테는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100코인대를 찍고 난 이후에 소폭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게 된다라면 현대차도 급반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월봉 차트를 보시면 결국은 이게 2011년도 때 들어와서 계속 이제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주고 있지만 여전히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되돌림 자리 때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정도 22만원 자리 때는 중장기적인 모습으로 보게 된다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그런 자리대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 중국 시장 쪽도 나름대로 희망을 좀 걸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아마도 매수가 위에서는 충분히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GNC 에너지. GNC 에너지. 예. 매수가는 얼마나 되세요? 7,920원. 7,920원. 예, 20%. 비중 20%요? 예, 예. 지금 그럼 소폭 수익 중이시네요, 그죠? 예, 예. 최근에 예, 매수하셨어요? 한 3일 됐는가요? 3일 됐습니까? 예, 장기 보셨습니까? 장기로. 장기로요? 예, 장기. 장기로 보셨으면, 이 구간까지는 한번 들고 와보셔야 될 거예요. 일단은, 예. 중기적 관점에서는 한 9,600원대까지 요건 좀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진짜 장기로 보셨다면 이걸 뭐 1년, 2년, 그 이상까지도 들고 하시겠다 싶으면 11,000원 이상까지 보셔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예. 신재생에너지 관련이에요. 근데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은 앞으로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 장기 성장성은 분명히 있는데 그 성장성에서 주가라는 게 계속 올라갈 수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조정이 들어오고 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재상승이 들어오죠. 리바운딩이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 중기적으로 저는 일단 여기 구간대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요. 9,300원대 요 부분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또 그리고 조정이 조금 들어오면 다시 재매수 하시는 그러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요 관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비중은 아니, 지금 그 회사가 실적 같은 건 좋은가요? 괜찮습니다, 실적은. 아, 그리고 실적도 앞으로 괜찮고. 실적보다는 이 회사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 성장성으로 이제 올라오겠죠. 그 예. 부분을 참고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수고하세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에 네. 궁금해서 전화 주셨습니까? 스카이라이프인데요. 네, 네, 매수가 25,000원에 한 30% 됩니다. 30%요. 네네. 댁에서 스카이라이프 보시나요? 저희는 스카이라이프 보진 않고요. 네, 그죠? 네네. SK나 KT, 이쪽으로 좀 보실 거예요. LG U+나, 그죠? 네네. 네. 그런데 이 스카이라이프를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이 실적이 네. 매년 좋아지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실적 보고서는 네. 네, 들어간 거거든요. 네, 자, 실적이 많이 그럼- 상상되는데, 네. 네, 일단 실적을 한번 볼게요. 네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 정말 시청장님 말씀대로 2011년에 300억대, 12년에 600억대, 13년에 900억대입니다. 네네. 올해는 1100억대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증가, 이 증가 폭이 네.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네,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보다는 약간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올해 이제 3분기도 작년 동기 대비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큰 네. 폭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이제 작년 기준으로 올해 정도를 보게 되면 한 20%가 조금 안 되게 성장을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이게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네.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이용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감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주가는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이제는 네.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 하락 추세 때에 선을 좀 그어보게 되면 네. 어제 자리대 한 24,500원 이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예요, 지금. 네. 네, 저항 자리대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밀려 내렸는데 아직까지는 뭐 저점을 깨거나 이런 모습들은 나타나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잠깐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중 바닥을 형성해주고 바닥권역으로 좀 노려볼 상황이에요. 네. 일단 바닥을 이제 다졌고 횡보를 하면서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박스권으로 좀 진행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 27,0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27,000원 자리대는 전고점 자리대인데요. 네. 이 전고점 자리대를 한번 1차적인 목표가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조금 여유있게 좀 잡아드릴게요. 한 22,500원 정도? 22,500원이요. 네, 22,500원. 만약에 박스권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 싶으면 2만원짜리 때까지 보셔야 돼요. 21,000원짜리 때까지. 네. 큰 틀이 있으니까 25,000원, 만약에 나는 22,000원, 21,000원 정도 때까지 참을 수 있다 싶으시다면 네. 그 자리 때까지는 참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좀 다시 치고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리스크 관리자에 조금 올려드릴 거거든요. 22,500원 정도로 올려드리니까요. 그 네.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7,000원까지는 언제쯤까지 기다리면 27,000원까지? 근데 27,000원짜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아마 소요가 될 겁니다. 네. 일단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이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 더 네. 빠른 속도로 27,000원짜리 때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예상치보다 모자르게 나온다거나 그냥 다시 박스 하단권역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짧게 잡아드린 거예요. 네.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잘 들었습니다. 네, 성공 예.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예, 요번에는 정답을 좀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신났습니다, 아주, 그죠? 자, 4262님, 정재훈 예병군 멘토님, 늘 행복한 시간 되세요라고 하셨는데, 자, 이때까지 안 보내시다가, 자, 이 경쟁사가 딱 등장하니까 신나게들 지금 문자 보내시고, 정답자가 20분 이상이 넘습니다. 자,
저희 경쟁사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터도 아니고요. 다른 데도 아니고,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녹십자, 예. 녹십자요?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죠? 12만 3천 원. 12만 3천 원.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30%인데. 30%. 자, 일단 이 12만 원대가 지지선이었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확인하고 들어가신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잘하신 것 같은데, 녹십자가 굉장히 무거운 회사입니다. 주가 자체가. 아시죠? 예, 예. 그죠? 그래서, 녹십자 보면 늘 이 13만 여기입니다. 요 자리대 이상만 올라오면 어김없이 밀립니다. 13만 5천 원대예요. 최근 들어와서 좀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녹십자에 대해서 갑자기 기대감이 부풀 만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는 단기로 좀 마감을 하셨으면 싶은데요. 일단 목표가를 제가 13만 5천 원대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거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지금 뭐 손절가는 잡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13만 5천 원대는 무조건 한번 터치를 할 것 같으니까요. 13만 5천 원에서 저는 차익 실현 관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13만 5천 원. 예. 예. 그 크게 여기서 13만 5천 원을 뚫고 갈 만한 제가 어떤 실적적인 측면, 모멘텀적인 측면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인다면 제가 들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연말까지 가져가도 그렇겠습니까? 연말까지 가져간다고 주가가 뭐 어떤 상승의 요인이 없는데 그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꽤 많이 가봤자 13만 한 7, 8천 원대인데 그 2천 원을 더 보기 위해서 더 들고 가다가 다시 밀려버리면 또 한참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안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컨텐츠 유통 및 부가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주가는 양호한데요. 방송의 질은 역시 서울경제TV죠. 예, 이 부분 참고하시. 왜요?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예. 코라오 홀딩스를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코라홀딩스 매수 단가가 지금 단가를 안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16,400원이네요. 비중은 20%를 매수한 게 아니라 5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오늘 방송 안 되네요. 코라홀딩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라홀딩스가 상당히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상장을 하거나 4,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32,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원형천정 형식으로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주가의 수준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은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고점을 형성을 해주는 모습에서 하락 N자형으로 좀 밀려 내렸어요. 이렇게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는 부분들인데 지지가 나왔습니다. 16,4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낙폭가 때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매수를 하고 그러십니다. 올라가도 얼마 못 올라갈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50%를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일단은 2만원 언저리까지는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신다면 2만원짜리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한 17,500원 정도 때 요 자리대를 목표가로 좀 보시고요. 좀 중기적으로 여유있게 보셨다라면 일단 1차적으로 2만원 정도로 좀 제시해 드리니까요. 그 점 참고를 하시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15,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바로, 예, 영업무역인데요. 자, 58,400원에 비중 50%라고. 요새는 50%를 막 담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자,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른 상황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조정을 들어왔다가, 또 가게 되면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신고가의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각도상으로 보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걸 한번 보세요. 여기 장기 추세선을 한번 제가 꺼볼게요. 요걸 꺼보면, 요걸 심하게 이탈을 했습니다. 그죠? 이탈을 했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부분부터는 조정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조정이 들어온다면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여기가 54,000원대가 이제 재매수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54,000원대 재매수 하자니 지금 시청자분의 어떤 지금 산 가격, 즉, 매수한 가격보다 아래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기다리다 보면 손실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관점에서는 차익 실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고요. 추가적으로 오르기에는 아직 좀 부담스러운 자리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강한 월봉에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월봉의 연속 손상을 보면 조금 더 지고 가야 되는 전략은 맞는데요. 자, 이 정말 실적적인 종목들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 추세선상 바이앤밸런싱이 가능했어야 되는데, 여기 너무 많이, 내려놨죠. 그죠? 내려놓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참고해 본다면 지금은 차익 실현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물산을 매수를 하셨어요. 73,00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금일 6%대의 상승을 좀 기록을 했죠. 일단 박스 권역을 여전히 보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7만원짜리대를 이탈했다가도 바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전히 박스권역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좀 보게 되면 한 7만 6, 7천원짜리대죠. 이 자리대가 박스 상단권역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상승 6%대 강세의 모습을 좀 보였죠. 삼성 SDS 상장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 120만 주 가까이 좀 매수를 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삼성 SDS가 예비심사가 통과가 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관에도 먼저 선취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한 번쯤은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79,000원짜리대죠. 79,000원, 8만원 정도대 단기적으로 그 자리대를 목표가로 좀 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때는 7만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KG 이니시스인데요. 매수가가 2만원에 10% 정도 매수를 하셨네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빠르게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리바마, 미국 상장과 다우 상장과 더불어서 지금 빠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좀 눌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신다면, 자, 요 눌리고 있는 구간이, 조금은, 요 구간에서 조금 더 횡보가 나와야 될 구간입니다. 아무리 성장성이 부각이 된다 할지라도, 이걸 바로 올리기에는 좀 많이 빠뜨려 놨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요 구간까지 오면 좋겠습니다만, 17,500원까지 오면, 일단 비중을 좀 줄이셔서, 다시 이 올라오는 구간인 15,000원대 부근에서 재매수 관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OCI 머티리얼즈를 매수를 하셨어요. 49,0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정배열권역에서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죠. 조금 길게 보게 된다라면 이제 바닥을 탈피를 해주고서 꾸준하게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잠깐 실적적인 부분들 한번 볼게요. 자, 실적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올해 1분기, 2분기 때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3분기 때는
84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네요. 작년 동기 대비보다 뭐 큰 폭의 성장을 좀 예상을 해놓고 있고요. 올해 또한 마찬가지로 23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주봉 차트에 대한 부분들로 한 63,000원짜리 대가 있네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63,000원짜리 때까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신고가의 흐름들을 나고 있다 밀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46,000원짜리 때가 오게 되면 그 46,000원 이하권역에서는 조금 더 비중을 늘려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크레듀 76,000원에 30%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오늘 7% 가까이 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주봉을 살펴보면 거래량 거의 없습니다. 자, 거래량 없이 바트를 놨고요. 자, 올라오는 구간에서 지지대 부분까지 살짝 밀은 것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7%가 꺼진 이유에 대해서는 삼성 SDS 이제 예비 심사가 있죠. 이 예비 심사 때 이제 이 부분 이제 빠르게 상장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감, 그 우려감으로 일단 우려감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팔고 보자는 식의 어떤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성장성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언제든지 밸류에이션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직 명확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삼성 SDS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그냥 우려감에서 단순 빠진 거래량 없는 구간이라면 그냥 들고 가시는 그 전략이 맞고요. 그 다음에 다시금 저는 중장기적 관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안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예, 오늘 대안주 정답, 예, 서울경제TV가 아니고 한국경제TV였네요. 예, 자, 강연회 있으시죠? 강연회 문제 좀 설명해 주시죠. 항상 먼저 하시다가 왜 오늘은 저한테?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27일이죠.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동부증권 인천 지점에서 진행합니다. 지하철 7호선이죠.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요. 메디캐슬 빌딩이 있습니다. 그곳 2층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바로 창원에서 있는데요. 우리 투자증권 창원 WMC에서 있습니다. 시간은요,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산 창원 근처에 계신 분들은 많이들 와주시면 제가 좋은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전화 똑같이 1577-7451번입니다. 참가비 무료라는 거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좋은 얘기들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주식의 방향에 대해서 주식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십시오. 예,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